안녕하세요.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국어 양병철입니다. 수험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3월 모의고사 본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3월 모의고사에서 국어가 어려웠고요. 국어 중에서도 특히 문법이 어려워서 학생들이 시간 조율을 잘 못하면 결국 끝까지 풀지 못하고 나오는 경우가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3월달 모의고사를 잘 분석해서 본인들의 약점을 찾은 다음에 4월 11일 학평이나 6월 모평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도록 노력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3월 학평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법을 해설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법을 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기본 바탕이 좀 깔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따 해설하면서 얘기하겠지만 기본 용어에 대한 이해가 안 돼 있으면 사실 선택지라든지 주어진 지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해설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문법에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1번하고 12번 지문인데 이 지문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라고 되죠? 국어의 발음에서 발음을 자연스럽게 할 때 이게 중요해요. 어떠한 두 자음을 연달아 발음하는 것이 어려워서 발생하는 음운 변동이 있다. 밑줄 그어놓으세요. 가장 중요한 말이죠. 그래서 음운 변동이 발생할 때 두 개의 자음이 연달아 발음하는 것이 어려워서 발생하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국과 물은 결국 따로 발음하면 국, 물 제대로 발음할 수 있습니다. 자기 음대로 제 소리대로 발음할 수 있지만 국물이라고 해서 기역과 미음이 연달아 발음하게 되면 예외 없이 뭐가 나타난다? 예외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외가 없다. 뭐가 나타난다? 비음화가 나타난다. 오케이? 선생님 이해되는 거죠? 비음화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거야. 학생들 중에 음운의 변동을 공부한 학생들이 있어요. 교체, 탈락, 축약, 첨가. 그 다음에 음운의 변동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음운 체계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음운 변동은 여러분들 시험에 꼭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 음운 변동이 작년에는 대체로 이렇게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보기에 음운 변동의 종류를 제시한 다음에 밑에 선택지에 단어를 제시하고 그 단어를 발음할 때 나타나는 음운 변동과 함께 음절의 수가 늘어났냐 줄어들었냐를 물었었습니다. 음운 변동은 꼭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지문으로 나온 적은 많이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비음화라는 말이 나오면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아, 비음에 뭐가 있다는 걸 좀 알고 있어야죠.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문법 문제를 완벽하게 맞추려면 내가 문법에 대해서 아는 게 많아야 됩니다. 어떤 학생들이 가끔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국어 잘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시험지에 아는 게 많아야죠. 그래야지 점수가 올라가죠. 아는 게 많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수업을 듣거나 공부를 하고 이해된 것을 축적을 해야 됩니다. 축적을. 그래서 국어 잘하려면 이해와 동시에 암기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해만 하고 끝내고 암기하고 이해 안 하고 끝내버리고 이러면 절대 성적 올리기는 어렵습니다. 선생님 말 꼭 명심하시고 이번 문법 문제를 통해서 내가 뭐가 부족하냐. 내가 품사 잘 몰라. 그럼 품사 공부하시고 형태소에 대해서 잘 몰라. 그럼 공부하시고. 됐죠? 문장의 종류에서 특히 암기 문장에서 명사절하고 관용절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럼 반드시 여러분들이 찾아서 공부를 하고 4월 학평을 보러 가야 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비음화가 왜 일어납니까? 그러면 두 개의 자음이 연달아 발음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나타나는 음운 변동입니다. 그래서 결국 기억이 비음, 이음으로 바뀝니다. 이것은 국어에서 장애음과 비음을 자연스럽게 연달아 발음하는 것이 어려워 일어나는 현상이죠. 됐죠? 또 국화라든지 좋다는 이거 축약이라는 거 아는 사람 있을 겁니다. 예사소리 시읒과 거센소리가 결국 예사소리와 시읒이 거센소리와 거센소리로 축약되는 현상도 국어에서 연달아 발음하는 것이 어려운 자음들이 이어질 때 발생하는 음운 현상입니다. 그럼 결국 축약이나 비음화가 발생하는 원인은 같다 다르다? 원인은 같다. 축약이나 비음화가 나타나는 원인은 같다. 두 개의 자음이 연달아 발음할 때 발음이 어려워서 음운 변동이 나타난다. 비음화, 자음, 축약은 장애음 뒤에 비음이 이어질 때 시읒의 앞이나 뒤에 예사소리가 이어질 때와 같이 음운과 관련된 조건만으로도 규칙성을 파악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이 하나 나오죠. 여기다 밑줄 음운과 관련된 조건만으로도 규칙성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런 음운의 조건이 나타나면 모두 다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는 소리입니다. 즉 이러한 의문의 조건만 갖추어진다면
규칙적으로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럼 요약을 하면 두 개의 자음을 연달아 발음하기 어려우니까 음운 변동이 나타나는 그런 음운 변동에는 비음하고 뭐가 있다? 축약이 있다. 끝입니다. 이해가 돼야지 요약이 되는 겁니다. 나중에 비문학 설명할 때 또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국어에서 일어나는 된소리 대기가 있다. 요것도 중요해요. 된소리 대기를 살펴보면 된소리 대기도 예사소리는 파열음 뒤에 예사소리 연달아 발음되기가 어려우니까 예사소리가 된소리를 받겠다. 예를 들어서 국밥은 국밥으로 발음되죠. 이와 같은 현상은 필수적이다. 그래서 갑자기는 갑자기라고 발음돼요. 쓸 때는 갑자기라고 쓰지만 발음은 예 없이 갑자기. 끝입니다. 그럼 얘도 된소리 대기도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비음하고 앞에 지문에 있던 비음 하나 그 다음에 축약과 같이 두 개의 자음이 연달아 발음하기 어려울 때 나타나는 음운 변동입니다. 이 셋의 공통점이죠. 셋의 공통점. 단, 한편 자음의 본래 소리대로 발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나는 된소리가 되기가 있습니다. 이건 여기에 조건이 아닌 봐봐. 자음 본래의 소리대로 발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나는 된소리 대기가 존재한다. 신을 신고 할 때 얘는 분명히 이렇게 된소리 발음을 한다는 거죠. 이거는 앞에 있는 조건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해됐죠? 앞에 있는 거 뭐라고 되겠죠? 된소리? 비읍, 디귿, 기역, 뒤에 예사소리, 비읍, 디귿, 기역, 시옷, 지읒이 오면 된소리 대기가 되는 조건이었죠. 근데 얘는 분명히 니은, 비음 뒤에 기역이 온 겁니다. 근데 된소리 발음을 합니다. 이게 왜냐? 용언의 어간이 비음으로 끝나고 뒤에 오는 어미가 예사소리로 시작하면 된소리 대기로 바뀐다는 겁니다. 이런 조건이 아닌데도. 그런데 중요한 건 명사 신고는 된소리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국어의 자연스러운 발음에서 비음과 예사소리는 그대로 발음될 수도 있답니다. 명사에서는. 근데 용언의 어간이 비음으로 끝나고 어미가 예사소리로 시작하면 된소리로 바뀐다는 거야. 됐죠? 그래서 된소리 대기는 음운의 조건 말고 하나 더 알아야 되는 게 있다. 그게 뭐냐? 따라서 비음 뒤에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발음되는 현상의 규칙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음운과 관련된 조건뿐만 아니라 모두 알아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도 알아야 된다. 이게 명사인지 아니면 이게 용언의 어간과 어미인지 이걸 구별할 줄 알아야지만 설명할 수 있다. 됐죠? 그래서 조건까지 알아야 한다. 국어의 규칙적인 음운 변동 중에서 어떠한 자음 두 개가 연달아 발음하는 것이 어려워 발생하는 것도 있고 자음의 본래 소리대로 발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것도 있죠. 이와 같은 음운 변동은 다 무슨 발음이다? 표준 발음이다. 이렇게 지문을 분석하시면 돼요. 알았죠? 그럼 지문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뭐죠? 두 개의 자음이 연달아 발음하기 어려워서 나타나는 음운 변동에는 비음화, 축약, 된소리 대기가 있는데 된소리 대기는 알았죠? 이런 음운의 조건 말고 형태소에 의해서 된소리 대기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된소리 대기는 음운의 조건만 가지고 설명할 수 없다. 형태소도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케이? 자, 그럼 1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적절한 걸 찾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 정도는 알아야 돼요. 집념이 뭐다? 명사. 그 다음에 이건 뭐다? 비음화. 됐죠? 요렇게. 그 다음에 춤을 곧자. 곧자는 부사. 그 다음에 얘는 된소리 대기. 됐죠? 놓고라는 건 품사가 뭐다? 동사. 됐죠? 그 다음에 얘는 축약. 이렇게 돼야 돼요. 담기, 동사. 됐죠? 얘는 뭐 대기? 된소리 대기. 뜯기, 동사. 됐죠? 얘도 무슨 소리 대기? 된소리 대기.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여기 왜 품사를 써놨냐면 품사에 대한 지식은 기본적인 지식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선택지에 용언이란 말이 나왔으면 용언에 뭐가 있는지, 체언이란 말이 나왔으면 체언에 뭐가 있는지, 조사에서 서술격 조사란 말이 나오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될 기본적인 지식들입니다. 수능에서 모든 자료를 다 제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거라는 기본적인 개념들은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법을 잘 하려면 기본은 갖추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되셨죠? 자, 밑에 있는 거. A, B에 이어져 있는 두 자음이 용언의 어간과 어미에 이어져 나타나면 이게 무슨 말이죠? 용언의 어간과 어미에 이어져 나타나면
의문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분명히 이거 명사에서 나타난 비음합니다. 알았죠? 얘는 부사에서 나타난 된소리대기입니다. 그럼 당연히 용언의 어간과 어미에 이어져 나타나면 의문 변동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된소리대기는 동사, 아까 분명히 신자 뒤에 고가 뭐로 바뀌었죠? 동사 신고가 발음할 때 된소리로 바뀌었죠. 그럼 분명히 용언의 어간과 어미의 관계에서도 된소리대기는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설명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비음화도 여러분 이렇게 봅시다. 닮는다. 이런 지식이 없더라도 여러분들 분명히 얘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알았죠? 분명히 닮는다 라는 것도 발음할 때 어떻게 되죠? 닮는다 이렇게 발음하죠. 요 디귿이 뭐로 바뀌죠? 니은으로 바뀌죠. 니은 때문에 얘도 비음하죠. 얘 뭐죠? 동사죠. 그럼 용언의 어간과 어미 사이에서도 분명히 음운 변동이 일어납니까? 일어나지 않습니까? 일어납니다. 혹시나 내가 닮는다라는 비음화에 대한 지식이 없다. 그래도 이것만 가지고도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알았죠? 왜냐하면 된소리대기는 어디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동사, 된소리대기. 동사, 된소리대기. 즉 용언의 어간과 어미 사이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뭘 통해서? D를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은 잘못된 말이다. 됐죠? 그 다음에 A, E에 이어져 있는 두 자 제대로 제 소리대로 연달아 발음하는 것이 표준 발음은 아니죠. A가 뭐죠? 비음화. 이거 뭐죠? 된소리대기입니다. 이건 여러분들 분명히 적을 때는 제 소리대로 적대. 발음은 비음화나 된소리대기 발음을 해야지 그게 표준 발음입니다. 됐지? 그러니까 당연히 잘못됐죠. 그 다음에 B, C는 발음할 때 음운과 관련된 조건만으로 규칙성을 파악할 수 있는 음운. B가 뭐죠? 된소리대기고 이건 뭐죠? 축약입니다. 됐죠? 그럼 아까 분명히 축약 같은 경우는 뭐만 알면 되죠? 음운 조건만 알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된소리대기에서도 특히 디귿 뒤에 지읒이 오니까 디귿 뒤에 지읒이 된소리로 바뀌었죠. 이거는 음운의 조건만으로도 충분히 뭐 할 수 있는 거죠?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얘네들은 음운의 조건만 가지고 설명하긴 어렵다. 얘네들도 음운의 조건만 가지고 설명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얘네 둘은 맞는 겁니다. 얘네 둘은 음운의 조건만 가지고도 충분히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답은 그래서 3번이 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C하고 D는 발음될 때 용언의 어간과 어미가 결합한다는 조건이 음운 변동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뭐는 아니죠? 뭐는 아니죠? 용언의 어간과 어미가 결합했다는 조건이 음운 변동을 일으키는 요인이 아닌 건 얘죠. 얘는 뭐만 있으면 돼요? 요 축약입니다. 축약은 음운 조건만 갖추어지면 됩니다. 자, 쉽게 말하면 시옷 뒤에 예사소리가 오거나 앞에 또는 뒤에 예사소리가 오면 이런 환경이면 축약은 그냥 일어나는 겁니다. 용언의 어간과 어미와 같은 조건은 필요 없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수업하다 보면 이런 게 있어요. 학생들, 선생님, 어간과 어미가 뭡니까? 이렇게. 이런 학생들이 문제인 겁니다. 이건 기본인 겁니다. 그래, 나 모른다, 이 새끼야. 이러지 마시고요. 알았죠? 어간과 어미는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 부분, 변하는 부분이라고 하는데, 알았죠? 이런 지식들은 안 돼 있으면 여러분들이 찾아서 꼭 익히셔야 됩니다. 알았죠? 그리고 용언에는 뭐가 있죠? 동사나 형용사. 이런 것도 알아야 되는, 이거 모르면 여러분 이 선택지가 완전히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등급을 받으려면, 여러분 제발 국어 만점을 받으려면 시험지 안에 아는 걸 많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많이 읽고 이해하고 개념어들 정확하게 익히고 어휘들 모르는 거 익혀서 내가 아는 게 많아지면 지문 읽는 속도도 빨라지고 결국 점수도 올라가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밑에 있는 거 D야 E는 발음될 때 용언의 어간과 결합하는 어미의 첫 소리가 요게 문제였죠. 그래서 대체로 5번을 오답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뜯기다인데요. 뜯기다는 뜯다. 뒤에 기가 붙은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 니은이 붙은 겁니다. 이걸 분석하면 얘는 모르고 어근이고요. 얘가 뭐다? 접사입니다. 얘는 뭐다? 어미입니다. 오케이?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 둘을 합쳐서 뭐라고 하죠? 어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얘가 뭐가 아니다. 어미가 아닙니다. 뭐죠? 접사입니다. 이거 접사라는 거 어떻게 합니까? 형태소를 공부한 사람들은 압니다. 이게 무슨 접사라는 거? 피동 접사라는 걸 알 겁니다. 뜯기.
이해되셨죠? 이해되셨죠? 이렇게 이해하면 얘는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분명히 여기는 담다 뒤에 기라는 어미가 붙어서 된소리가 된 게 맞습니다. 여기는 뜯다 뒤에 기라는 접사가 붙어서 된소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해당 사항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답이 뭐가 답이다? 3번이 답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마 문법에서 11번, 12번 문제를 틀린 학생들이 꽤 많을 겁니다. 뭐 지문도 정확히 이해가 안 되고 선택지도 약간 복잡하고 됐죠? 그 다음에 12번 문제는 이게 중요합니다.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이거 봐요.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는 당연히 본문에서 설명한 것의 예외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 모음 사이에서 나는 된소리는 이건 아까의 규칙성하고는 다르잖아요. 자음과 자음이 연달아 나기 때문에 된소리 발음을 하는 건 규칙적인 거죠. 그죠? 근데 이거는 두 모음 사이에서 된소리가 난대요. 예외입니다. 이건 그럼 된소리로 쓰자. 그 다음에 니은, 리을, 미음, 이응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 이것도 된소리로 쓰자. 이거는 본문에서 제시한 것과는 다른 예외에 해당하는 겁니다. 예외에 해당하는 것 된소리로 발음하고 된소리로 쓰자. 근데 얘는 본문에서 설명한 예입니다. 그래서 밑에 기역, 비읍, 받침 뒤에 나는 된소리.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됐죠? 된소리.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는 경우가 아니면 이건 된소리로 적지 않는다. 그러니까 기역, 비읍, 받침 뒤에 나는 된소리는 된소리로 쓰지 않습니다. 왜? 얘는 이렇게 써도 발음할 때 어떻게 발음합니까? 된소리로 발음합니다. 국수, 몹시 이렇게. 이거는 본문의 사례와 똑같습니다. 됐죠? 그래서 기역 뒤에 시옷은 된소리, 비읍 뒤에 시옷은 된소리. 됐죠? 이거는 의문 조건에 따라서 된소리 대기가 되는 현상을 예로 들 수 있는 사례. 단어입니다. 단어. 됐죠? 그래서 한 단어 안에 비슷한 음절이나 비슷한 같은 음절이 나오면 이건 그냥 된소리로 씁시다. 얘도 뭐다? 예외. 얘도 뭐다? 예외. 이해됐죠? 그러니까 결국 본문에서 말하는 규칙성 말고 맞춤법 규정에는 예외 조항이 있다. 그걸 소개한 겁니다. 그래서 밑에 두 모음 사이에 예사소리가 오면 예외 없이 된소리가 되므로 가끔은 표기에 된소리를 밝혀 적는다. 아니죠. 얘는 왜 된소리를 쓰는 겁니까? 아무 이유 없이 된소리로 발음나기 때문에 그냥 된소리로 쓰는 겁니다. 무슨 성이 없기 때문에? 규칙성이 없기 때문에 된소리를 쓰는 겁니다. 예사소리인 파열음 뒤에서 된소리 되기가 일어날 때 규칙성을 찾을 수 없습니까? 있지요? 그러니까 당연히 몹시는 예사소리로 쓰고 발음할 때는 된소리로 발음하는 겁니다. 딱딱은 딱딱으로 쓰는 것도 뭐다? 예외입니다. 같거나 비슷한 음절이 반복되면 그냥 된소리로 씁니다. 됐죠? 이 이유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딱닭이 될 수도 있으므로 두 번째 음절 첫 소리를 예사소리로 적지 않는다? 말 안 되죠? 그 다음에 국수는 두 번째 음절 첫 소리를 된소리로 적지 않더라도 맞습니다. 표준 발음인 국수로 발음되므로 됐죠? 표기에 된소리를 밝혀 적지 않는 것. 이건 문제가 없네요. 그죠? 이해됐죠? 이건 문제가 없는데 본문하고 보기를 비교하면 됐죠? 잔뜩은 이건 부사죠. 그럼 이게 말이 안 돼요. 용언의 어간 뒤에 예사소리가 온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잔뜩도 뭐다 그냥? 이유 없이 그냥 니은 뒤에서 디귿이 된소리가 난 겁니다. 그럼 이건 그냥 된소리로 표기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됐죠? 답은 4번이 답이다. 잘못된 걸 꼭 알아야 돼요. 가끔은 그냥 이유 없이 나는 된소리니까 된소리로. 이거는 뭐가 없다? 규칙성이 없다는 건 잘못된 말이다. 됐죠? 딱딱을 왜 된소리로 씁니까? 뭐 같거나 비슷한 음절이 반복되니까. 잔뜩도 이유 없이 된소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된소리 표기한다. 근데 4번이 정확한 본문과 보기를 연결한 설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답은 그래서 4번이 답이었다. 13번 문제는 여러분들 내가 보기엔 분명히 형태소를 공부한 학생이면 해결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그림이 잘 안 보이죠? 여러분들 시험지를 참고하세요. 뭔지 알죠? 깎는 칼입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게 자, 그림의 대상을 지칭하는 새말을 만들었어요. 이 똑똑한 사람들이야. 이런 새말을 만들고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만든 새말들의 단어 구조에 대해서 탐구해 봅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됐죠? 단어 구조입니다. 그 단어 구조를 알려면 형태소를 알아야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여기 1번부터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 테니까 1번에 뭐라고 돼 있죠? 이런 말을 모르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통사적 합성어다, 비통사적 합성어다. 원래 이게
합성어는 어근과 어근이 결합한 게 합성어인데요. 여기에 통사적 합성어라는 건 뭐냐면 우리의 단어 배열 방식에 맞으면 통사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단어 배열 방식이 뭡니까? 용언의 어간 뒤에요. 됐죠? 뭐가 나오고 연결어미가 나온 다음에 다시 어간이 나오면 이거는 정상적인 단어 배열법입니다.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용언의 어간 뒤에 관형사형 어미가 나온 다음에 뒤에 체언이 오면 뭐라고? 명사, 대명사, 수사가 오면 이것도 우리나라 단어 배열 방식에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사 뒤에 뭐가 오면? 용언이 오면, 동사나 형용사가 오면 이것도 우리나라 단어 배열 방식에 맞는 겁니다. 오케이? 이해됐죠? 그리고 명사하고 명사가 결합하면 우리나라 단어 배열 방식에 맞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있어야지 이 문제를 정확히 풉니다. 그래서 분명히 기억은 뭐라고 되어 있죠? 오이칼이라고 돼. 오이, 그 다음에 플러스 칼, 그 다음에 껍질, 됐죠? 그 다음에 칼. 그럼 얘 뭐죠? 명사. 그러면 당연히 무슨 적이죠? 통사적 합성어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건 품사를 내가 알아야지 이 문제를 더 정확하게 이해해서 푼다는 거죠. 1번은 문제될 게 없습니다. 2번에 부사 어근과 명사의 어근을 결합하여 만든 비통사적 합성어다. 한번 볼까요? 여기 봅시다. 갈짝갈짝은 요건 부사어고요. 사각사각도 요건 부사어입니다. 이런 걸 음성 상징어라고 하죠. 그래서 부사 뒤에 칼. 원래 부사 뒤에는 뭐가 와야 되죠? 동사나 형용사가 와야 되는데 부사 뒤에 명사가 오면 이거는 통사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비통사적 합성어라고 하는 겁니다. 됐죠? 오케이? 그럼 2번도 맞는 말이죠. 3번의 디귿은 동사 어근에 접사를 결합하여 만든 파생어다. 봅시다. 여기 보면 까다의 어간 뒤에 개라는 접사, 깎다라는 어간 뒤에 개라는 접사가 붙은 겁니다. 이렇게 접사가 붙으면 이건 다 무슨 어다? 파생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됐죠? 오케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리을은 어근의 접사가 결합해서 만든 파생어다. 리을을 볼까요? 리을은 극도구라고 돼 있죠. 요거는 여러분 극다의 어간입니다. 그 다음에 밀도구 할 때 밀은 밀다의 어간입니다.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어간입니다. 제발.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뭐라고요? 어간입니다. 이 어간 뒤에 원래는 어떻게 써야 되냐면 이렇게 써야 됩니다. 자, 봐봐. 뒤에 여기 관형사형 어미 이렇게 이런 것들이 들어간 다음에 도구 이렇게 되면 어간 뒤에 관형사형 어미 명사 이렇게 되면 이게 우리나라 단어 배열 방식에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면 통사적 합성어인데 이게 빠지면 비통사적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이게 빠지면 뭐가 된다고? 비통사적이 되는 겁니다. 선생님 말 이해되셨죠? 이해되는 거죠? 머릿속에 정확히 알아두셔야 돼요. 됐어요. 얘도 밀다 뒤에 미든 이게 들어가서 미는 도구 하면 이게 통사적 합성어지만 얘가 빠지면 무슨 합성어다? 비통사적 합성어다. 이게 잘못했죠, 그죠? 답은 그래서 4번이 답이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5번은 미음은 부사어근의 접사가 결합했다. 한번 볼까요? 그래서 미음에 보면 박박이 할 때 박박 부사, 쓱쓱 부사. 얘는 뭐다? 이는 접사입니다. 접사. 이해됐죠? 이 접사가 붙어서 부사가 뭐가 된 거예요? 명사. 부사가 뭐가 됐다? 명사가 된 겁니다. 이해됐죠? 이런 걸 여러분들이 정확히 맞추려면 일단 단어의 형성이라는 것을 꼭 공부하셔야 되고 거기에서 접사의 종류나 합성어와 파생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합성어의 종류에는 뭐가 있는지를 다 공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들을 많이 알고 있어야지 문제 해결이 쉽다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1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아마 이번에 문법에서 이 14번 문제 오답률이 가장 높을 겁니다. 대부분 학생들은 대체로 문장 성분이나 문장 구조에 대해서 정확히 잘 모릅니다. 이 문장 성분도 감으로 해결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좀 작게 쓸 테니까 잘 기록을 하세요. 내가 빌린이라고 하면 얘가 주어, 얘 서술어, 내가 빌린이 자전거를 수식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자전거는 이 주어, 그 다음에 내 것이다가 서술어입니다. 됐죠? 그러면 이게 또 하나의 아는 문장이 되죠. 그래서 이게
안긴 문장, 얘가 아는 문장.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경문장이다. 이렇게. 왜? 주어 서술어가 2번 이상 나타나니까 이렇게 분석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얘는 무슨 절이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알았죠? 얘는 무슨 절이다? 관용절이다. 이렇게 돼야 돼요. 문장 분석이. 그러니까 기억은 아마 쉽게 분석할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주어, 전에 부사어, 극장에 부사어 도착했다. 얘가 주어 됐죠? 얘가 서술어. 그 속에 요게 들어있는 겁니다. 요게 공연이 시작되기. 요게 들어있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얘가 주어, 얘가 서술어. 그래서 요게 무슨 절이다? 또 전을 수식하는, 명사 전을 수식하는 무슨 절이다? 관형절이다. 이렇게 피아노를 잘 치는, 요게 피아노를 잘 치는이 영수를 수식하고요. 그 다음에 영수는 손가락이 길다 해서 손가락이 길다가 주어고요. 손가락이가 얘가 서술어고요. 요 전체가 영수는의 주어에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서술절입니다. 오케이? 이해되셨습니까? 이게 무슨 절이라고요? 서술절입니다. 손가락이가 주어. 그 다음에 이게 서술어. 요 전체가 다시 서술어. 얘가 주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얘는 무슨 절? 얘는 관용절. 됐죠? 근데 여기에 분명히 관용절에 뭐가 빠졌죠? 여기 안에 뭐가 들어야 돼? 영수는, 이렇게 영수는 피아노를 잘 치는 영수는 손가락이 누구보다 길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게 여기 있는 영수와 여기 있는 영수가 중복되니까 이게 빠진 겁니다. 생략. 이게 작년도에 모의 수능에 많이 출제됐던 문제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안긴 문장의 종류와 함께 그 안긴 문장에서 생략된 성분이 무엇이냐를 물었어요. 여러분들이 EBS 수능 특강 화작문을 풀다 보면 그런 형태의 문제를 보게 될 겁니다. 나중에 6월달 모의 수능에는 그런 형태로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수꾼이 마을에 사는 됐죠? 사람들을 수식하고 이 전체 파수꾼이 마을에 사는 사람들을 뭐 했다? 속였음! 이게 바로 무슨 절이다? 명사절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 이라는 주격조사가 붙은 거고 얘는 사람들을 수식하는 관형절입니다. 근데 여기도 뭐가 빠졌어요? 이게 빠졌죠. 파수꾼이 사람들이 마을에 사는 사람들을 속였음이 드러났다. 그래서 얘하고 얘가 중복되니까 얘가 생략된 겁니다. 이렇게 문장을 분석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선생님 이거 누가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까? 아니죠. 1등급이나 만점 받는 학생들은 문법에 대한 이해가 여기까지는 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3, 4등급 정도 되면 문법이 부분 공부를 했기 때문에 머릿속에 체계적으로 들어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해되셨죠? 오케이?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밑에 기억, 디귿에는 모두 서술어에 기능하는 안긴 문장이 있다. 디귿에만 있습니다. 여기 없죠. 그죠? 답은 1번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쉽게 풀면 됩니다. 얘는 관용절이 있지. 얘는 서술절이 있습니다. 알았죠? 이게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기억과 리을에 모두 체언을 수식하는 안긴 문장. 체언을 수식하면 무슨 절이? 관용절입니다. 여기에도 관용절 있죠? 여기도 관용절 있죠? 그죠? 그 다음 니은의 안긴 문장에는 부사어가 없지만 니은의 안긴 문장에 부사어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그죠? 됐죠? 근데 디귿의 안긴 문장에는 부사어가 있다. 여기에 자리라는 것도 부사어고 누구보다도 부사어입니다. 그럼 여기에 안긴 문장에는 부사어가 있네. 그 다음에 니은의 관용어에 기능하는 안긴 문장이 있어요. 여기 있죠. 관용어에 기능하는 안긴 문장이 있고 리을에는 조사와 결합하여 주어에 기능을 하는 안긴 문장 명사절이 있습니다. 명사절이. 그 다음에 밑에 디귿과 리을에는 모두 뭐가 있다? 주어가 생략된 안긴 문장. 여기 보면 뭐 생략됐죠? 영수는. 여기는 뭐? 사람들 이가 생략된 안긴 문장 관용절이 있습니다. 답은 그래서 1번이 답이었다. 아마 선생님이 지금 설명한 게 너무 빨라서 학생들 중에는 야 진짜 뭐라고 말하는지 모르겠다. 너 외국어 아니 이 새끼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제발 부탁인데 지금 선생님이 정리하는 것보다 더 빨라야 됩니다. 속도가 사실은. 그럼 문제를 얼마나 많이 풀어야 되겠습니까? 됐죠? 여러분들 이번에 3월 달에 문법에서 많이 틀린 사람들은 본인들이 잘 모르는 파트가 있을 겁니다. 내가 형태소가 약하면 형태소를, 품사가 약하면 품사를, 문장 성분이 약하면 문장 성분을 반드시 공부를 하고 4월 학평을 맞이했으면 좋겠다. 15번 문제는 이제 중세국어인데 중세국어를 잘하려면 현대국어 문법이 잘 돼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잘해야 될 건 이 표기와 현대어 풀이를 반드시 정확하게 비교하는 연습만 하시면 되는데
선생님이 수업을 할 때 사실 학생들한테 3월 8일 날 학평 보기 전에 관용격 조사, 현대 국어에선 의가 있고 중세 국어에선 시옷과 의와 애가 있다라는 걸 학생들한테 설명해 준 적이 있거든요. 뭐 설명을 들은 사람들은 이 문제에 답을 맞췄을 겁니다. 혹시 모르더라도 이해를 한번 해봅시다. 알았죠? 여기 첫 번째 자료들이 있는데 1번은 뭐라고 돼 있죠? 다리 이렇게 돼 있는데 봐봐. 아마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다리. 이런 걸 뭐라고 하죠? 이어적기. 요거를 분석하면 어떻게 되죠? 달. 그 다음에 뒤에 이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빛이 요미도 이렇게 써놨는데 빛이 요미 이렇게 써놨는데 요거를 분석하면 비, 시, 용 뒤에 뭐가 붙었다? 이가 붙은 겁니다. 이렇게 쓰면 무슨 적기라고 우리가 배웠죠? 이어적기라고 알고 있죠. 그럼 여기에도 이가 있고 여기에도 이가 있다. 근데 각각 주격조사, 부사격조사다. 이걸 어떻게 합니까? 현대풀이를 보면 다리, 비치용 과라고 돼 있죠. 그럼 요거 이는 주격조사고 과는 무슨 격조사예요? 부사격조사죠. 현대국어를 알아야 됩니다. 현대국어 문법을 알아야 돼요. 됐죠? 그러면 1번 선택지는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앞에 있는 요 다리의 요 이는 무슨 조사로 쓰였고? 주격조사로. 비치오미의 요 이는 과라는 부사격 조사로 쓰였다. 됐죠? 2번은 보면 내 이 할 때 너 뒤에 이가 붙었고 부처 뒤에 이가 붙었는데 내 가 할 때 얘 주격조사 부처가 되다 앞에 있는 이 가는 보어라고 하죠.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무슨 조사로 쓰였다? 복격조사로 쓰였다. 그래서 2번 문제는 내에서 이는 주격조사, 부태에서 이는 복격조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디귿에 붙었, 가즉 할 때 요 시옷은 모두 관용격조사다. 원래 여러분 그 중세국의 관용격조사는 시옷과 애와 의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알아두세요. 얘는 뭐에 쓴다? 무정물에 쓰고요. 감정이 없는 사물. 그 다음에 높임의 대상에 씁니다. 그 다음에 얘는 어디에 쓴다? 유정물에 씁니다. 유정물에 쓰는데 얘는 양성모음 뒤에 얘는 무슨 모음 뒤에? 음성모음 뒤. 이렇게 하면 돼요. 여기서 부태는 높임의 대상이니까 시옷. 가지는 무정물이니까 시옷. 둘 다 관용적 조사다. 왜? 현대어 풀이를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부처의 여러 가지 의 그러면 관용적 조사가 맞죠.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 4번 선택지는 사삼해 할 때 에, 그 다음에 도적이 할 때 애는 각각 기준과 조건을 나타내는 이게 틀렸습니다. 부사격 조사가 아니라는 거죠. 요겁니다. 요거 유정물에 붙은 뭐다? 관용적 조사입니다. 설명을 해줄까요? 자 보세요.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사슴의 등과 도적의 등. 됐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야. 4. 됐죠? 3. 뒤에 얘가 붙은 겁니다. 도, 그 다음에 작. 뒤에 뭐가 붙은 거다? 얘가 붙은 겁니다. 알았죠? 얘가 붙은 이유는 앞에 있는 게 다 무슨 모음이기 때문에? 양성 모음이기 때문이다. 오케이? 이해됐죠?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답이었다. 부사격 조사가 아니고 무슨 격 조사다? 관용격 조사다. 됐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 보면 모말 할 때 이것도 여러분 이렇게 써놨지만 됐죠? 이렇게 썼지만 이걸 분석하면 어떻게 써야 돼? 분석할 때 몸 뒤에 알 이렇게 분석해야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여기 부태어를 할 때도 부텨 뒤에 뭐가 붙었죠? 르이 붙었죠? 얘 목적격 조사입니다. 둘 다 밑에 뭐라고 돼? 부처를 모음을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그죠? 현대어 풀이가. 그러니까 당연히 목적격 조사라는 걸 현대 문법을 알면 구별할 수 있는 거다. 옛날에도 여러분들 목적격 조사가 현대 목적격 조사보다 더 많았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을을만 있죠. 그죠? 옛날에는 을을뿐만 아니라 이런 종류가 있었어요. 알, 그 다음에 을, 그 다음에 랄, 그 다음에 를. 이런 종류들이 있었죠. 이거 쓰는 이유가 얘는 자음으로 끝나는 말 뒤에서 얘는 모음으로 끝나는 말 뒤에서 얘는 양성모음, 음성, 양성음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의 조사들이 현대국어의 조사들보다 종류가 좀 다양했다. 뭐 이런 게 뭐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됐습니다. 그래서 15번 문제는 좀 쉽게, 13번 문제는 좀 쉽게, 근데 11번, 12번, 14번은 조금 어렵게 풀지 않았을까. 문법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문법 해설을 좀 듣고요. 여러분들이 과연 무엇이 부족한지를 빨리 파악을 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운 다음에 4월달과 6월 모평에 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죠?